성경이 만든 부자들 존 템플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템플턴의 투자 철학과 방식 1954년 템플턴은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투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템플턴 그로스 펀드는 출범하자마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해외 주식시장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닌 템플턴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일본 주식시장을 주목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일본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대세를 거스르는 일이었다. 일본의 정치 상황은 극도로 불투명했고 경제는 파탄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을 두루 조사해본 그는 일본 시장이 가장 유망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약 정신이 몸에 배어있는 일본인들의 근면한 모습과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 회사에 대한 높은 충성도 등을 보고 일본 기업의 장래가 밝다고 내다본 것이다. 템플턴의 예측대로 도쿄 주식시장은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화랑세를 탔다. 그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 자산의 50%를 일본에 투자했고 일본 주식시장을 선점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1983년에 템플턴 프라이즈란 책을 쓴 윌리엄 프록터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사들이는 템플턴의 투자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템플턴은 먼저 회사 전체의 자산 가치를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수로 나누었습니다. 이 기본 공식은 해당 회사 주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해주었지요. 주가가 이 가치보다 낮다면 싸게 사는 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공식만으로는 올바른 가치를 계산해내기 어렵고 언제 투자해야 좋을지 파악하기 어려운 회사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템플턴도 다른 현명한 투자자들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다양한 수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소매 유통회사를 평가할 때는 입지 조건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템플턴은 어떤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면 할수록 최종적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하나라도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요. 그는 이렇게 모은 수많은 정보를 읽고 공부하면서 각각의 잠재적인 투자 기회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파악하고 저울질합니다. 그는 자신이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템플턴이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방식은 한마디로 말해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 그리고 현명한 판단의 기초에 주식을 평가하는 그 나름대로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템플턴은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읽으며 항상 낙관적인 입장에서 투자를 결정했다. 1978년 포브스지는 템플턴을 표지인물로 선정했다. 그것은 그의 동료이자 경제학자였던 존 갤브레이드의 뛰어난 마케팅 활동과 템플턴 그로스 펀드의 탁월한 수익률 등으로 엄청난 유명세를 탔기 때문이었다. 당시 다우존스 평균 주가는 800선을 오르내리고 경제지표는 최저 수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템플턴은 말했다. 지금이 미국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 기업의 주식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싼 편인데 1986년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2800선에 이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낙관론이라고 일축했지만 그의 예측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템플턴은 1993년 월드모니터라는 잡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가를 예언한 적이 있다. 공산주의 장벽이 무너져 내려 핵전쟁의 위협이 상당히 줄어든 지금 미국은 물론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 유럽은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화랑을 맞이하고 부는 늘어날 것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이 세기가 가기 전에 6000선,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1997년의 다우존스 지수는 이미 8000선을 넘어섰다. 1995년 1월 16일 포브스지의 표지기사 존 템플턴 경은 어떻게 시장을 이겨내는가 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늘 나에게 어느 쪽이 유망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전망이 가장 비참한 쪽이 어디냐고 묻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을 하든 직장을 구하든 가장 전망이 좋은 쪽에 투자하려고 하지만 주식 투자는 이와 반대로 해야 합니다. 주가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고 비관적인 전망으로 가득 차 있는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사는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겁에 질려 몸을 움츠리고 있을 때, 자기 자신마저 위기감을 느낄 때 주식을 사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과 안타까운 죽음. 템플턴은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로즈 장학생이 되어 옥스퍼드 대학교로 가기 직전에 약혼식을 올렸다. 템플턴의 약혼녀는 바로 1934년 웰레슬리 대학에서 가장 데이트하고 싶은 여학생으로 뽑힌 주디스 두들리였다. 두 사람은 3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가 대학 과정을 마치고 투자 전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때였다. 1939년 두 사람 사이에서 첫 아이인 존 주니어가 태어났고 이어 딸과 아들이 태어났다. 당시 뉴저지주 잉글루드에 살았던 그들 가족은 퍼스트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템플턴은 기금 모금에 참여하다 장로가 되었다. 그는 1940년에는 전국 장로교회 통합 선교 및 우위를 위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얼마 후 5천만 달러에 이르는 기금을 관리하는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전국적인 교회 지도자가 된 템플턴은 전국 교회 연합회에 초청을 받기도 했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교회 연합회에 초대받기도 했다. 템플턴은 사업과 종교 활동으로 바빠 좀처럼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없었다. 그는 신혼여행을 제외하고는 아내와 함께 휴가다운 휴가 한번 제대로 다녀오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여겨오다 모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버뮤다 여행을 결정했다. 템플턴은 아내에게 말했다. 이번에 우리 회사가 15만 달러나 벌어들였어. 그 기념으로 여행이나 다녀옵시다. 아내는 무척 기뻐하며 새 자녀와 함께 여행 준비를 했다. 1951년 2월 템플턴 가족은 들뜬 기분으로 버뮤다로 떠났다. 하지만 그 여행이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고 말았다. 템플턴과 나란히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두들리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을 거두고 만 것이다. 그 사고로 템플턴과 세 자녀는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1950년 9월 템플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5달 만에 다시 찾아온 비극이어서 그가 받은 고통은 너무나 컸다.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두 여인을 불과 몇 달 사이에 모두 잃은 것이다. 훗날 그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와 아내는 나이 어린 세 자녀를 나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요. 나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막 궤도에 오른 회사 일을 등한시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아이들을 부모에게 맡겼고 얼마 후 자신에게 있어 최선의 일은 사업에 열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와 아내를 잃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더욱 큰 결의와 열정으로 일에 승부를 걸었던 것이다. 세계적인 인물로 떠오르다. 1974년 세계적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드가 템플턴 펀드에 합류했다. 갤브레이드는 템플턴의 펀드를 운영하며 기록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널리 알렸다. 당시 뮤추얼 펀드 업계가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템플턴과 갤브레이드의 결합은 눈부신 성공을 이끌어냈다. 자산 총액 1,300만 달러였던 템플턴 펀드는 4년이 지난 1978년에는 1억 달러, 1997년에는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펀드 가입자도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템플턴은 1978년 갤브레이드의 제안을 받아들여 템플턴 월드 펀드라는 두 번째 펀드를 출범시켰고 소형주와 해외 유망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들을 잇따라 출범시키면서 성공 가도를 거침없이 달렸다. 펀드 업계의 거목으로 우뚝 선 템플턴은
월스트리트는 물론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80년 템플턴은 당시 유명한 진행자였던 루이스 루케이스가 사회를 보던 월스트리트 위크에 15차례나 출연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도 누리게 된다. 루이스는 템플턴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영웅 가운데 한 명입니다. 1992년 템플턴은 그동안 운영해오던 모든 뮤추얼 펀드의 경영권과 영업권을 프랭클린 리소시스에 매각했다. 프랭클린 리소시스는 템플턴 펀드를 인수하면서 전 세계 14개국에 사무실을 둔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회사로 성장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떡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랑을 나눈 투자. 돈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남에게 주어버리면 그 사람은 돈이 없어진다. 하지만 사랑은 주고 나면 더 많이 남는다. 이것이 바로 돈과 사랑의 차이다. 템플턴. 템플턴상 제정과 존 템플턴 재단 설립. 템플턴 펀드가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는 동안 템플턴은 그 성공을 정신적 영역으로 확대하고자 했었다. 그는 자신이 투자자로서의 직업의식과 신앙을 하나로 합친 결과 더욱 빛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하루 일과 중에서 사업에 투자하는 시간과 교회나 자선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시간을 똑같이 나누었다. 그것은 1960년대부터 지켜온 그의 삶의 양식이었다. 자신의 성공이 신앙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템플턴은 훌륭한 교육을 받고 큰 성공을 거둔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다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다. 템플턴은 종교 분야에서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를 재미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친구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마침내 1972년에 템플턴 종교 공헌상을 제정했다. 그는 정말로 뛰어난 인물을 찾아내 그 사람을 널리 알리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인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인물로부터 감동을 얻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노벨상보다 훨씬 더 많은 100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하는 템플턴 상의 심사위원은 9명인데 세계 5대 종교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에서 최소한 1명씩 참여시키고 절반 이상은 성직자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했다. 템플턴은 그렇게 해야 심사위원단이 새로운 사상에 더욱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 템플턴은 여러 종교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시상자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부군인 필립 공이 선정되어 1973년 첫 시상식부터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 첫 번째 수상자는 테레사 수녀였고 그 후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알렉산더 솔체니친, 마이클 노박 등 종교나 직업에 상관없이 신앙과 정신적 세계에서 업적을 남긴 인물들에게 상을 주었다. 우리나라 종교인 중에서도 한경직 목사가 1992년도에 템플턴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 평생 추구해왔던 삶의 법칙과 사랑을 실천한 뛰어난 사람을 선정해 알리자는 취지로 만든 템플턴 상은 2003년부터는 정신의 영역에서 과학적 탐구 노력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수상자를 선정했다. 템플턴 상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릴 만큼 그 권위를 인정받자 템플턴은 과학과 종교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보다 차원 높은 욕구를 느꼈다. 1987년 존 템플턴 재단을 설립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보다 새로운 정신적 지식을 찾기 위해 과학자, 의학 연구진, 철학자, 자선사업가, 신학자, 그 외의 다른 분야의 학자들에게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자연에 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는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존 템플턴 재단은 지금 세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근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창조의 숨은 뜻을 찾아내고 영적인 지식을 발달시켜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새롭고 엄청난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존 템플턴, 성경이 만든 부자들. 오늘은 여기까지.